자요, 여기요. 한번 보셔요. 자, 근저당권 이러면 되어 있나요? 자, 그때 거 봤죠? 채권, 최고이고 불확정 채권이고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불확정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이 여러분요 가장 중요해요. 거기다 별해. 확정이요? 확정하고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결산기죠? 저 결산기 존속기간 만료하면 확정되고요. 파산 선고 줄고요. 개인회생 결자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다 채무자가 사망 써봐요. 채무자나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사망. 채무자나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죠? 사망. 그러면요 확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속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나 근저당권자나 채무자가 사망하면 확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아직 우리 시험 안 봤어.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정이 안 되는 게 채무자 사망, 또 하나가 근저당권자 사망. 자, 그 다음에 밑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이런 봐요.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 줄고요. 경매 청구 시 바로 밑에, 바로 옆에 취하에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그럼 후순위는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요. 그런데요, 선순위 근저권은요, 언제요? 경락대금 완납 시, 맨 끝에 하나 좀 줄어들었죠? 확정이에요, 확정, 이거요, A4로 복사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우리 강의 노트가 A4보다 약간 적어요. 원래 A4인데, 자르다 보니까 적은데요. A4 용지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B5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정이에요. 자, 확정 보세요. 밑에 확정. 2월 1일 1억 6천만이죠. 근데 5월 1일 날 변제를 하죠. 5월 1일 날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3개월의 이자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근데 8월 1일이요.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1번 2번은 이제 암기하면 돼. 피의담보 채권 확정 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데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실제 채무액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채무액 봐봐요. 채권 최고액 등기죠? 등기는 뭐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경매대금에서. 아까 얘기했죠? 등기는 3억인데요. 실제는 4억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요, 등기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청구할 때 후순위하고요, 채무자는 얼마요? 4억이에요. 물상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예요? 3억이다 이 말이죠. 3억이다. 알겠죠? 3억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근저당 아까 말소 청구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좀 써. 맨 밑에 뭘 쓰냐? 이거 써. 맨 밑에 이거 써. 이거. 여기 확정전 이렇게 확정전. 피의담보 채권 확정전이요. 확정전이요. 채무자 변경. 보여요 혹시 뒤에? 채무자 변경이에요. 채무자 변경.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 후 플러스 담보요. 변경 후 플러스 담보. 그 다음에 여기요. 일부 변제하고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 변제하고요. 그러면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죠. 양도. 되어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 소멸해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 근저당권은 이전. 소멸이 아니에요.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요, 지금부터요, 문제풀이 할 거예요. 자, 그걸 보셔요. 그걸 보시고요. 자, 문제집이요. 자, 문제집 289페이지요. 552번을 보세요. 문제집 552번 289페이지요. 289페이지 552요. 봤어요? 자, 봅니다. 근저당권이요.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말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확정 전 줄고요. 봐봐. 우리 아까 확정 전에 말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없다. X하고요. 써요. 옆줄 긋고
변경 후의 채무만 담보, 변경 후의 채무만 담보 이렇게요. 자, 2번은요.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 줄고요.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 맨 끝에 전액 동그라미 담보되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1년분이라든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등기 없이도 이자요 다 담보된다. 3번은요.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행위와 별도로 줄고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건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전세권 봐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게 있죠? 이런 것은요, 채권이 있고 주된 권리. 뭐가 있죠? 저당권, 전세권, 종된 권리 뭐가 있어? 물권이 있잖아요. 그럼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죠. 그러니까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을 보면 설정행위, 즉 저당권을 성립시키는 설정행위죠. 이것은 저당권에 관한 것이고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거, 이건 채권에 관한 거란 말이죠. 알겠죠?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 거기까지 줄고요. 경매를 신청 동그라미요. 그러면 후순위는 경매 신청 시 확정. 후순위는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 신청 시 확정이에요. 후순위는요.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는요.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알겠죠? 자, 5번은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봐봐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 그렇게 돼 있죠. 그럼요. 지금 봐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줄거 봐. 4억. 채권 최고액은요. 등기죠. 3억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줄거 후순위 근저당권자 줄거 이 사람은 제3취득자도 아니다. 아니죠. 거기다가 이퀄 채무자요. 채무자와 후순위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해야 돼요. 전부를 변제해야 돼요. 전부.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맨 끝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전액을 변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54는요. 옳은 것은요.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죠. 아니다. 틀렸어요. 채권 최고액으로서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또 써요. 근저당권, 그 다음에 채무자. 이것은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말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틀렸어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무조건 확정시킬 수 있어요. 소멸시킬 수 있어요. 합의로. 채권이니까 채권 합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은요. 확정된 채권액 그 다음에 4억이에요. 채권 최고액 3억이에요. 줄고 물상보증인 줄고 밑에다가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요.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틀렸죠? 4번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아무 떤 선순위고 후순위가 필요 없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선순위고 후순위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돼. 알죠? 선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 근저당권 뭐죠? 선순위죠? 선순위는요,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 4번이 맞죠? 5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그 다음에 채무 원인의 변경, 줄거, 채무 원인의 변경, 써요. 거기다가 채무자 변경이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말도 안 되죠. 왜요? 이미 채권 최고액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채무자가 누구든 말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 뭐를 할 때 승낙을 받아야 돼? 채권 채무액을 증액을 할 때 증액. 감액할 때는 유리하니까 관계가 없겠죠. 증액할 때는 후순위에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556은요.
근저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거, 그렇게 됐죠? 확정된 시기가 아닌 거 1번 맨 끝에 파산 선고, 2번 결산기, 3번요 봐봐 근저당권자가 경매시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죠. 그 다음에 존속기한 만료죠. 여기가 좀 어려워. 근저당권자 줄고 후순위 전세권자 줄고, 그럼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죠. 전세권자가 그럼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죠. 그럼요 앞에 근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써 거기다가 선순위잖아. 이거 앞에는 선순위.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근저당권은요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경매 청구시다. 경락대금 완납시다. 경락대금 완납시요. 경락대금 완납시. 알겠죠? 그러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다. 이게 좀 어려워 5번이. 자요 588이요. 갑이 채무자 을소유 X토지의 채무령을 이유로 채권 채권액 1천만원의 근저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 갑이 동그라미 갑이요 지금 경매를 신청했죠. 갑이 경매를 신청. 1번요 경매 신청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써요.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써 거기 피담보 채권 확정이죠. 확정.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 동그라미.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번복된다 틀렸죠? 2번요 갑의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 줄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 이러면 여기서 원본 채권은 뭐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원본 채권은 근저당으로 당의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줄 긋어요. 옆줄 긋어. 확정 후 발생한 지연 이자는 담보된다. 확정 후 발생한 지연 이자는 담보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비용 줄고, 경매 비용은요 저당권 실행 비용이죠.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4번은요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줄고 확정 후 그 다음에 맨 끝에 줄고 이자나 지연손해는 맨 끝에 담보된다. 그런데 뭐는 담보되지 않는다? 2번에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연이자는 담보된다 안 된다? 된다. 5번요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경매를 신청,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이죠. 그럼요 갑은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매각대금 완납시. 알죠?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 갑은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알겠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갑이 아까 누구였죠? 문제에서 갑이 근저당권자죠. 그런데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니까 근저당권은 그러면 선순위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순위는 언제 확정된다? 매각대금 완납시. 알겠죠? 이렇게. 선순위. 이제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 필요 없어. 여기 봐봐. 너 아무거나 좀 봐봐. 이거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약간 암기를 딱 해놔. 암기를. 여기 봐봐요. 이게 근저당이죠? 근저당이고 이게 전세권이야. 그럴 수 있죠. 이게 근저당이고 이게 근저당일 수 있죠. 여기 1번에서는요 누가 선순위예요? 얘가 선순위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후순위 권리자죠. 얘가 경매를 청구하죠. 얘가 경매를 청구하면요 근저당권은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요? 아니 이게 선순위잖아. 이게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봐봐. 여기요. 여기 근저권자 경매 청구하죠. 이게 경매 청구하면요 B는 언제요? B는 언제 확정돼요? 경매 청구시 아니에요. 청구시. 청구할 때 확정이 된다니까요. 아니 왜 달라? 선소이든 호소이든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면 무조건 자기는 경매 청구시라니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A가 경매 청구하죠. A가 경매 청구 언제 확정돼요? 경매 청구시. 그럼 밑에는 언제요? 아니 A가 경매를 청구하면 A는 언제? 경매 청구시. 그럼 이 B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이 사람이 계속 돈 빌려주고 싶다잖아요. 이 사람이 경매 청구 언제? 경매 청구 시. 이 사람이 경매 청구 언제? 아니, 자, 봐봐.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봐봐. A가 경매 청구 시 언제? 경매 청구에서 언제? 경매 청구 시. B가 경매 청구에서 언제? 아니, 아니,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해봐. 여기 지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왜 이게 어렵지? 이해 안 돼. 머리 안 돌아가. 자요, 여기 근장이죠? 네. 근지당이고, 이것도 근지당이고. 자, 봐요. 이 사람이 경매 청구했죠? 네. 경매 청구하죠? 언제 확정돼요? 청구시 확정되죠? 이 사람이 경매 청구 언제 확정돼요? 언제요? 청구시 확정돼요? 맞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경매 청구하면 언제 확정돼요? 아니, 이 사람 거는 다 확정됐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제부터 봐. 이 사람이 경매 청구하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순위죠? 선순위죠. 그러니까 선순위가 언제요?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예요. 여기 이 사람이 경매 청구했죠? 경매 청구했으니까 이 사람 언제요? 뭘 어렵게 생각하지? 매각대금 완납시죠. 이 사람이 경매 청구했죠? 그럼 이 사람 언제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내가 경매 청구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헷갈린다고 얘기하지 마. 그럼 다른 사람도 헷갈리니까. 내가 뭐냐면, 봐봐. 내가 경매를 왜 청구하겠어? 1순위가 2순위가 떠나가지고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왜 경매를 청구하겠어? 돈 받으려고. 오케이. 죄송해요. 내가 다시 할게요. 내가 경매를 청구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돈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1순위든 2순위든 뭘 따질 필요 뭐가 있어? 내가 경매를 청구한 건 나 너한테 더 이상 돈 빌려주기 싫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청구시. 그러면 나중에요, 위나 밑이나 나머지 근저당권자는요, 자기는 경매 청구 안 했으면 돈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아니, 경매 청구 안 한 사람은 돈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락대금 완납시예요. 하는데 알겠어요? 자, 오케이. 자, 문제 몇 번 풀죠? 문제 몇 번? 560번 1번 할 차례요? 자, 1번요.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했다. 그 후 물상보증 줄고요. 다른 원인. 이런 다른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봐봐요. 이 말이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제 저당권이죠. 근저당권자인데요. 여기에서 갑이 돈을 빌리는데 갑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요. A가 물상보증을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린 돈이 얼마다? 1억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1억을 내가 그냥 부담할게 이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는데 이 A가요, 이 을한테요, 또 다른 원인으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다른 원인으로 돈을 빌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OX, X다 이 말이죠. 다른 원인. 왜? 채권은 특정과 특정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알겠죠? 그래서 줄고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은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하죠. 근저당권. 그럼 언제? 경매 신청 시. 알겠죠? 경매 신청 시. 자, 두 번째요. 경매 신청이 취하. 그럼 어디요?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요. 전속기간이나 결상기에 정함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속기간 결상기에 정함이 없는 때 줄고요. 없죠. 그럼 바로 밑에 언제든지야.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다? 확정시킬 수 있고요. 4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줄고요. 그럼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거기다가 등기는 효력 전속이에요? 아니면 발생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근저당권은 소멸 X. 근저당권을 소멸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누군가가요, 근저당권자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어.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됐죠? 지금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뭐라 됐죠?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저당권자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 줄고 경매 절차가 진행 그걸 뭐라 한다 써요 거기다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죠.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말소 회복 등기가 있든 없든 말소 회복 등기가 있든 없든 소멸한다.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 설령 회복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소멸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미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어. 무조건 소멸해. 왜?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근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 소멸하지 않으니까 말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했더라도 당연히 경매가 되면 뭐가 돼?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5번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처럼 이자 동그라미하고 써 등기 X. 등기 X란 말은 최고액 중에 뭐로 본다?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561은요. 1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 줄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채무자가 변경. 이런 변경되면 변경 후의 것만 책임진다고 해서 변경 전까지 책임진다고 그랬어. 변경 후.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 틀렸어.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되지 않는다. 2번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줄고 연대보증과 물상보증계약을 했다 줄고. 이런 봐봐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봐봐. 피담보 채권하고 실제 채무가 다르면 물상보증이라고 제3취득자는 뭐만 뭐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봐봐.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 줄고 물상보증이니 연대보증까지 연대보증 동그라미요.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에요.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그러니까요, 연대보증이 물상보증이 연대보증까지 하죠. 그러면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야 돼? 전부를 변제해야 돼? 전부 이렇게 전부를 변제한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근저당 설정한 채무자는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해야 돼요? 전부를 변제해야 돼요? 전부 실제 채무 전부를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틀렸죠. 말소할 수 없다. 4번은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 채무의 일부가 소멸했으나 그 잔존 채무가 줄고 채권 잔존 채무 줄고시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 이 말이죠. 잔존 채무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담보 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뭐하지 못한다? 항변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항변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왜 맞아? 항변하지 못한다. 왜 맞아요? 자, 봐봐요. 그렇죠. 우리 뭐냐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지금 이게 지금 값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 3억인데 실제로 지금 4억이 되면 미안했죠. 4억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3억은 등기됐으니까 우리가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3억을 무조건 갚아야지. 채권 최고에. 그런데 3억 중에서 일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요 5천만 원을 갚아준 거예요. 5천만 원 다른 사람이 일부를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요 일부를 갚았어도 여전히 등기보다 이게 더 많다잖아요. 그렇게 됐죠. 이게 얼마다? 3억 5천이라잖아요. 3억 5천. 알겠죠? 그러면요 물상보증인은요 일단 얼마까지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채권 최고액까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럼 물상보증은 뭐냐? 내 친구가 5천 갚아줬으니까 나 2억 5천만 갚을래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요 채권 최고액 등기가 무조건 3억이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는 무조건 갚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갚았다 해서 일부를 감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말만 길지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돈을 얼마를 갚는다? 채권 최고액만 갚는다 이 말이잖아요. 채권 최고액.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자, 5번요.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작권을 설정을 했다. 동일 부동산에요.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담보물의 경매대금이요. 그러면 경매대금을 선순위 저당권 설정지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뭘 한다? 변제 충당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 봐봐. 동일 당사자고 동일 부동산 내에서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말이죠. 원래 돈 5억을 빌려주면서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돈 5억을 빌렸으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억 원짜리 하나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불안하니까 여러 개, 3개를 했다 이 말이죠. 1억, 1억, 3억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돈을 저당권 지금 몇 개죠? 3개죠. 3개인데 어떻게 변제를 받는가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변제 받는다? 봐봐요. 비서 설정했죠?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경매대금이 4억밖에 안 돼. 빌려준 돈 얼마인데? 5억인데. 이랬을 때는요, 경매대금을 선순위 저당권의 발생 시에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될 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항상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요, A, 이렇게 다 똑같죠? 다 똑같아?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1억, 1억, 3억이죠? 그러면 돈이 지금 4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1억, 여기에 1억, 여기에 2억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채권액이 이렇게 됐으면 4억으로 충당하기가 어쩌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원래 빌려준 돈 얼마인데? 5억인데 4억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요 1억, 3억이니까 3억에는 얼마나 주고 한 여기는요 여기는 한 7천, 여기는 한 7천, 그러면 1억 4천이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나죠? 1억 4천이니까 1억 6천이 남았죠? 여기는 1억 6천 이 정도.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것은 전체가 몇 개죠? 저당권이 한 개나 마찬가지인데 따로따로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 뭔다? 충당한다고 하는 거야. 항상 이런 봐봐요. 충당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돈이 남으면 절대로 충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만약에요 5억인데 경매대금 6억이에요. 그럼 5억 갚으면 되지 충당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5억인데 먼저 받는 4억밖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에서 원금 5억을 먼저 갚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먼저 갚아요. 왜요? 이자가 먼저 갚고 원금이 많아야 원금으로 또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뭐라 한다? 나 돈 갚았으니까 원금부터 갚아.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원금이 먼저 없어지면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자를 갚고 부족한 것 나머지 돈은 원금에 갚아. 그럼 원금이 좀 많이 남아야 원금으로 때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충당은 항상 갚을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을 때, 알겠죠? 그때 충당이라는 말을 써. 근데요 빌린 돈은 1억인데 내가요 갚을 돈이 내가 5억 정도 있어. 그럼 충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냥 1억 다 갚아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562번에서는요 여러분요 지금 조금 문제 1번, 2번, 3번은 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무리인 것 같이 보여요. 알겠죠? 1번, 2번, 3번 보시고 4번, 5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564를 보세요. 564는요 뭐라 됐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부동산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거 봐봐. 부동산 등기부 사항란은 뭐죠? 줄고 갑구, 을구 중에서 을구죠. 을구 근저당이니까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일자의 변경 줄고 접수 날짜를 바꿔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적합하다. 소액이 없다.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항란이죠. 을구에 관한 것이잖아요. 접수 날짜는 이것은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갑구하고 을구가 있으면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죠.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갑구하고 을구는 뭐에 관한 것이죠? 권리에 관한 것이죠. 권리. 알겠죠? 접수 일자를 변경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근저당권의 순위가 아예 바뀌어버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2번은요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의 확정 사유가 되죠. 후순위요. 그런데 확정 시기는 언제다? 경매 신청 시. 오케이. X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후순위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확정되죠?
경매 신청시가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시죠. 알겠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돼야 되고요. 존속기한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모방하고요. 4번 근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해소죠. 확인해소, 이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무슨 말이냐? 물상 보증인은요, 채무가 1억밖에 안 되는데 나는요, 근저당권자는 1억 2천이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요, 결산기가 돼가지고 둘이 다투면 큰일이니까요, 그 전에 미리서 채무액이 얼마라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해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이 되죠. 그 이후부터, 확정된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뭐가 된다?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뀐다. 확정되니까 근저당권은 불확정이죠. 저당권은 확정이고요. 566은요,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출고 압류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 압류 전이죠. 바로 옆에 유치권 취득. 여러분 지금 나왔죠? 압류 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1번 맞죠? 2번은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경리의 절차 미순에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2번은요,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또 거기 등기 X, 등기하니까 최고액에 상회한 것으로 본다. 3번은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죠.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요, 후순위요, 경매 신청 시죠. 선순위는 언제?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틀렸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 시 틀렸죠? 경락대금 완납시요. 5번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